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제 마감 시황을 통해서 향후 몇 달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몇 가지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몇 종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난 몇 주간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상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락하지도 않는 어중간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어요. 시장이 저렇게 어중간하다는 것은 투자자들도 현재 투자하기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미국의 대선, 또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 또 우리 대주주 변경 이런 각각의 사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런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투자 결정하기 참 어중간하다 이 말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중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중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지수 역시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중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나은 게 이렇게 800선을 기준으로 딱딱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은 그동안 한 며칠 하락했는데 또 내일부터는 또 좋은 흐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세력 전반적으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서비스업, 보험 이런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업 중 가장 많이 매수했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매수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세력들도 이렇게 몇 가지 업종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는 건 아니고 어중중하게 매수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도 어중중하게 있습니다. 오늘 요 10종목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4.33%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비스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게 조금 희한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42만 주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그 외에 이 기관들이 오히려 이렇게 팔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일단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걸 좀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현대그룹 지배구조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현대글로비스 지분구조입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23.2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 사인이 39.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님이 가장 많이 들고 있죠. 또 그리고 다음으로 현대차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모비스가 1대 주주입니다. 21.43% 가지고 있고 그 외 7인이 거의 한 3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기아자동차가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는 0.69%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지분 구조는 기아자동차 외 6인이 31.2%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또 기아차는 또 어떻게 되느냐? 기아차는 현대자동차가 또 기아차 지분을 33.88% 보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계자 지분이 35.62%입니다. 또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제철 보면은 이것도 기아자동차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17.27% 가지고 있고 관계자 지분 합하면 35.97%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잡하죠?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아차부터 시작을 해서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이렇게 지고 있고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을 이렇게 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기아차로 돌아가는 이렇게 한 사이클이 있고 또다시 기아차가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현대제철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기아차로 오는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또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로 오는 한 사이클이 있고 또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현대제철로 갔다가 또 현대차로 오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죠.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항상 끼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항상 끼어 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현재 현대 회장님이 현대차 그룹 회장님이 가장 많이 지분을 부여한 현대글로비스가 여기 딱 하나 끼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뭐 딱 눈에 봐도 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면은 가장 큰 역할을 할 기업으로 일단 보이죠. 현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한번 이슈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쪼개 가지고 현대모비스와 AS 부품 사업부를 쪼개서 AS 부품 사업부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 회장님이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딱 올라서는 그런 구조로 일단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됐죠.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요게 시나리오 1이 2018년도 했던 겁니다. 현재 다시 또 나오는 게 현대차 그룹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이 현대글로비스가 일단 회장님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건 뭐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 끌고 가지 않겠나 하는 뇌피셜이 작용하는 그 결과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관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정보가 있는지 이렇게 일제히 파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현대글로비스가 앞서 나갈 거다, 최상위로 올랐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팔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급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현대글로비스도 아마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예전에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무슨 일인지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이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서 뭐 어떤 재단에다가 그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기부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부가 행해지지는 않았죠. 허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뭐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다른 건 모르겠고 현대글로비스에서 정의선 회장님 지분이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이 기업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부여할 만하죠. 또 4차 산업이 된다면은 어떻게든 이 자동차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IT 산업하고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은 당장에는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장기적으로는 뭐 관련 기업 뭘 사놔도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요 종목 관련해서는 좀 더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그거 보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내 핏을 돌려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현대차 그룹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면은 이렇게 SKC 삼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그렇게 시가총액으로는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만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면서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딱 올랐었어요. 요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상황이고, NC소프트는 좀 어중중하죠. 어중중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TV도 좀 어중중하죠. 또 그리고 CJENM은 현재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전망하고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삼성전자는 참 어중간하죠. 지금 6만원까지 왔는데 뭐 우리 시장에 가려고 하면 뭐 삼성전자는 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이래 메이저들이 노는 게임이다 생각하고, 또 아니면 우리 한국의 미래를 믿는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지난번에도 정리해 드렸듯이 1990년대 우리 한국의 1등 기업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인데, 그 전 세계에서 제약 산업이 전기전자 이 반도체보다 한 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약 바이오 쪽이 1등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저는 의약품 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하기는 좀 어중중하죠.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정고점 돌파 보고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큰 돈 투입하기는 좀 그렇고, 뭐 적당한 돈 투입해서 여러 종목 부여하는 가운데 뭐 하나 부여한다면 이것도 뭐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 있죠.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택도 아닙니다. 이 택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도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중간해요. 세력들의 수급은 좋은데 접근하기가 어중간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엄청 좋죠. 이런 거는 막 세력들 따라 사도 안 되겠나. 세력들이 막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하고 있어. 이것도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고요. 또 내일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장중 시황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